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본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 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진행하고 있는 2024년 2월 27일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5개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신규로 계속 월배당 ETF가 늘어나서 다음 달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분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월배당 ETF를 가지고 이제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실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기초자산과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분석 순서는 첫 번째로는 분별과 수익률에 대한 순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배당금 얼마나 주었는지, 그리고 수익률 추이에 대한 부분, 총 보수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조금 더 촘촘히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분별과 수익률 합산하면 종합순위 매길 수 있고요.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2월달 기준으로 분배율 몇 %였는지, 자, 그리고 수익률은 또 몇 %였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모두 다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배금은 3월 5일자 기준으로 모두 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 조금 촬영이 늦어서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알람 문자가 뜰 겁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시면 어떻게 내가 재투자를 할 것인지 재투자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하나씩 꼭 눌러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상당히 시간이 길게 촬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매월 알려드리고 있는 월배당 ETF 유형별 특징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형, 성장 중심, 그러면 연간 배당 수익률로는 1, 2% 정도, 그 다음에 배당 성장의 경우는 연 배당 수익률로는 3, 4%, 그다음에 고배당과 초고배당은 자, 커버드 콜이 없으면 5에서 6%대로 끝나고요.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 6% 이상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중심은 일반적인 ETF입니다. 그냥 S&P 500 추종,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상당 부분 높은 편이고요. 다만 배당 수익률은 좋지 않다. 자, 그리고 배당 성장은 대표적으로 한국형 슈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슈드는 성장 중심보다는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이고요. 다만 배당 수익률은 성장보다는 높은 편이다. 자, 그리고 고배당과 초고배당의 경우는 배당은 정말 많이 줍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초고배당의 경우는 주가 수익률과 주가 변동률은 낮은 편이지만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확실히 주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이 포함되지 아니한 이러한 ETF 상품군들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에 연간 한 5에서 6% 정도 배당을 지속적으로 주는 상품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일단 기준점은 배당 성장을 먼저 중심으로 두시고요. 만약에 내가 3, 4%만 가지고 노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배당 성장, 한국형 슈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매매 차익 중심으로 운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성장 중심의 비중을 높이면 되고, 나는 그냥 알아서 주는 배당금 가지고 인출해서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쪽의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 지점은 슈드를 두시고 배당 쪽으로 많이 쏠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 고배당과 초고배당을 조금 더 편입해서 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슈드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운용하겠다 그러면 S&P 500과 혹은 나스닥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연간 배당 수익률은 몇 %인지를 설정하게 되면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ETF 중에 대표적으로 성장, 그 다음에 배당 성장, 그 다음에 커버드 콜 이렇게 각각의 섹터들을 나눠서 수익률 차트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SPY,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 이름입니다. 1개월 동안 5%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슈드 배당 성장 2.75%, 그다음에 QILD는 나스닥 커버드 콜입니다. 초고배당이겠죠. 1.42% 상승했다. 따라서 성장 중심은 오를 때 잘 오르고 떨어질 때 잘 떨어져 주고요. 배당 성장은 성장보다는 덜 오릅니다. 덜 오르고 뭐 덜 떨어질 때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커버드 콜의 경우는 완전히 덜 오른 상태에서 보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떨어질 때 또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를 때 팍팍 올라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렁이 장세가 유지되는 이러한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당의 크기는 일단 제일 높은 건 사실 얘죠. 월 한 1%대를 현재 유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의 경우는 연간 3, 4%. 그죠? 그다음 성장의 경우는 연 1%. 자,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가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장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되겠고요. 아, 다 필요 없어. 나는 배당만 많이 받을래. 이러면은 이렇게 고배당으로 가서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스타일과 투자 목적에 맞게 상품군들을 충분히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월배당 ETF들은 사실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성과를 한 번쯤은 비교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 ETF들의 이러한 수익률 추이를 가지고 가격 변동폭에 대한 부분들은 손쉽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은퇴 전후 은퇴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전에는 적립할 수 있는 단계고요. 은퇴 이후에는 인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적립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현금 흐름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미래 시점에 자산의 덩치를 많이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장 또는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재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성장 중심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금 흐름 극대화의 경우는 배당 성장 또는 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재투자할 때는 고배당 중심. 일반적으로 초고배당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구조가 그려집니다. 자, 우하향한다라는 건 가격이 비싸다는 걸까요? 저렴하다는 걸까요? 가격이 저렴해지죠. 자, 그러면 가격은 계속적으로 저렴해지는데 내가 계속 재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게 되고요.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당을 적정 수준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미래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크기가 상당히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것인지 이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의 유입을 많이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출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인 겁니다. 자가 배당이 있고 배당 인출이 있습니다. 자가 배당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종목을 매도해서 인출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시다가 인출할 때 배당 성장이면 연 4에서 4%잖아요. 그래서 3, 4% 정도로 인출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한 1에서 2%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인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가 배당이고요. 자, 배당 인출 전략의 경우는 그냥 지급받는 배당금으로 빼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배당금, 많게는 6% 이상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6% 이상 충분히 만들어내고 이 자금 가지고 인출하면서 혹시라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또 자가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일부를 매도해서 인출해서 또 소비하는 데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가 배당과 배당 인출을 모두 다 혼합한 형태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항상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보통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정답을 항상 요구는 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결정했었을 때 오히려 더 실행력들이 늘어납니다. 누군가의 의견은 사실상 참고용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 참고용 의견들을 결합해서 여러분들만의 확고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 때 조금 더 신념 가지고 장기적인 운용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전자산 편입하셔야 됩니다. 안전자산은 원금 손실이 없는 거, 예금이 현재 3.5%대까지도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비율은 연간 3.5%로 구성하고요.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뭘 구성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결합해서 최종적인 예상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안전자산 편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점점 만약에 은퇴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인 형태에서 운용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2월 기준 분배율 순위, 자, 5위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자, 부동의 1위가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나스닥 커버드 콜이 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자, 채권이 대략 한 70% 정도 혼합이 되어져 있고요. 테슬라와 그 다음에 커버드 콜이 30% 정도의 비중으로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5%를 목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1.32%를 단순히 12로 곱했더니 연 15%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주는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3.19%로 종합순위 4위, 상당히 그냥 잘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위의 경우는 이제 국채입니다.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그래서 미국채 30년과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분배율은 1.01%, 연 12%가 목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커버드 콜도 연 12%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항상 부동의 1위라서 외로웠을 텐데 이제 비슷한 유형의 커버드 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4위의 경우는 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예, 여기는 이제 얘랑 좀 다른 거죠. 자, 위에 있는 I는 기초자산이 나스닥 100인 거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I는 이 중에서도 10개의 종목이 혼합돼서 운용되고 있는 거고요. 10% 프리미엄, 얘는 연간 10%의 분배율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95%면 월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수익률 2.94로 현재 9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5위는 리츠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츠 이번 달에 많이 받았습니다. 얘가 계속 많이 주는 아이는 아닌데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번 달 많이 줬어요. 그래서 40원 지급받아서 분배율이 꽤 높았고 수익률도 2.08%, 그래서 종합순위가 13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평가된 아이들을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현재 리츠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채권도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점. 자,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크 지수를 볼 수 있는 코스피는 4.97% 올랐고요. 지난 한 달 동안. 환율은 0.34%, S&P 500은 3.05%, 나스닥은 2.61%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의 커버드 콜이 1.08%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한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 노출 상품인데 환율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조금 보기는 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탑5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1위, 2위가 국내입니다. 그죠? 타이거 은행 고비당 플러스 탑10. 이게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분배율은 0.51, 적지 않아요. 다만 수익률도 12.47로 상당히 높습니다. 종합순위가 1위입니다. 전월 9위였는데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얘도 많이 줍니다. 5%대 수익률 9.77.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커버드 콜은 없지만 배당 수익률은 연간 6% 플러스 알파 정도는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월배당 ETF를 찾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혼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으로 아무튼 상당히 많이 올랐고 연초도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3위, 4위는 일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하나로 미국 S&P 500. 분배율은 정말 낮지만 수익률이 4.69%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우리 200이 4.22%가 수익률이 올라서 분배율은 정말 낮습니다.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위의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커버드 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 중심과 그 다음에 콜옵션이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고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입되어져 있는 아이들의 대체적인 종목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편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수익률이 4.1%로 종합순위는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분배율도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커버드 콜이 들어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 골고루 있었던 것 같아요. 커버드콜 없는 고배당 아이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장 중심과 그리고 커버드콜이 모두 다 혼합되어져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조금 복합적인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탑5를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종합순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종합순위가 좋았습니다. 여기가 다 우리나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그 다음에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얘는 성장 중심 플러스 고배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배당 프리미엄은 커버드 콜, 그 다음에 테슬라 인컴, 얘는 커버드 콜과 채권이 혼합입니다. 혼합인데 커버드 콜도 또 있다.
그리고 하나로 미국 S&P 500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종합순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수익률은 분배율보다는 수익률에 큰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전 한 1개월 쭉 보게 되면 코스피는 4.97 올랐는데 얘네들이 12.47, 9.77% 올랐으면 상당히 괜찮은 한 달이었다. 그래서 운용을 상당히 잘 했구나, 아니면 은행주들이 많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각각의 기초자산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주식이 기초자산인 아이들은 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타이거 은행 고비당 플러스 탑10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61원, 분배율 0.51, 수익률이 12.47, 상당히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1, 1위와 2위가 둘 다 고점인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배율 수준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위를 선택할지 2위를 선택할지 살짝 고민할 때는 저라면 차라리 그냥 저평가된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조금 더 덜 오른 아이들을 차라리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아니면은 에라이 모르겠다면 둘 다 섞어서 운용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해서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연간 한 0.5%면 연 6%대의 고배당 상품들입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의 연간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상품군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저평가된 아이들을 골라서 매수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매수해서 발생되는 분배금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재투자하는 방법들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0의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200지수 추종하는 월배당 ETF인데 사실은 그렇게 인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성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함해서 낮은 수준의 배당은 받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총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다 언급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총 보수는 얘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긴 하지만 운용은 그래도 나름 잘 하는 편이다. 이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만약에 기초자산을 월배당 넣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거나 아예 빼버리던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 이거는 눈요기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피 3.37% 상승했고, 은행이 5.21, 6.36, 2.21 이렇게 각각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점. 자,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과 수익률 차트의 수익률은 다릅니다. 저는 분배 기준일 기준으로 가격의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3월 4일 기준으로 이렇게 조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2월 3일자, 2월 한 5일에서 3월 4일 기준의 수익률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현재 입력해서 이제 수익률 몇 %예요? 라고 분석한 내용과는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요기하기 좋으시라고 넣어둔 거니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종목 번호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종목 번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차트는 참고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 콜입니다. 자, 먼저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커버드 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2페이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자, 솔 미국 30년 국채, 그 다음에 2위는 나스닥백 커버드 콜, 3위는 미국 테크 10, 그 다음에 자, 4위의 경우는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얘네 대부분 다 커버드 콜 비중이 얘네들은 100%. 여기는 100%는 아닙니다. 아마 40%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40% 내외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성장으로 조금 그래도 내가 시대 차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용 전략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수준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연간 12% 목표. 얘네들은 연간 10% 목표, 얘는 연간 한 8에서 9%를 목표로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자, 수익률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뭐 채권은 일단은 없지만 나스닥과 나스닥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고, 그다음 미국 테크는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보다 미국 테크 탑 10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은 슈드입니다. 자, 슈드와 그 다음에 S&P 500 커버드 콜이 결합되어져 있는 결합 상품이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버드 콜만 가지고도 사실 기초자산이 너무 다양해져서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계좌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조만간 저도 한번 커버드 콜만 가지고 운용해서 재투자했었을 때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커버드 콜입니다. 자, 미국채 30년짜리 또 있습니다. 0.84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5위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일단 3%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자, 그 콜옵션 매도가 한 15% 정도, 나머지는 슈드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위의 경우는 S&P 500 그램에 커버드 콜 포함되어져 있는 아이들, 얘네들 배당 적지 않습니다. 연 6, 7%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규 상장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 프리미엄 액티브 H 환해지 상품인데, 자, 얘는 기초자산이 70% 정도가 현재 미국 채권으로 포함되어져 있고요. 콜옵션 30% 정도 포함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한 6에서 한 7%대의 분배율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 번쯤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혼합된 형태들의 자산들이 대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얘네들은 옵션이 100%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 옵션이 100%가 아니라 일정 비율은 기초자산의 성장성을 추종하면서, 그리고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배당을 줄 목적으로 운용되는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된 형태를 이용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혼합 형태를 만들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커버드 콜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상장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드와 그다음 100%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섞어서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미 혼합되어져 있는 아이들끼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을 해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커버드콜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기초자산보다 더 많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커버드콜이 우하향하는 구조들을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또 단편적인 기간을 짧게 끊어보게 되면요, 결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구조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버드콜 국내입니다. 국내 네 종목이 현재 있고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 고배당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요. 자, 얘네들은 코스피 200 지수, 여기는 코스피 200 지수 고배당. 얘네들은 국내 성장주와 커버드 콜을 혼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자, OTM은 일단 외가격 옵션인데, 얘네들은 프리미엄을 상당히 비싸게 책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상승 쪽에 많이 베팅해 놓은 아이들이다. 그리고 별로 인기는 없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커버드 콜들도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많게는 8% 이상대의 분배율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4.97 올랐는데 1위 종목의 경우는 1.84, 2위 종목의 경우는 3.67, 3위 종목의 경우는 4.21, 4위 종목의 경우는 3.97%로 얼추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의 경우는 100%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배당은 그래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국내 커버드 콜만 가지고도 충분히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목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 자, 따라서 국내 커버드콜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익률 차트 있고요. 벤치마크는 그냥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커버드콜이니까 배당은 그래도 많이 준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입니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저평가됐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들은 요 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형태고요. 자,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잡히네 안 잡히네, 계속적으로 쉽게 정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뭐 떨어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많이 받을 목적보다는 시세 차익이 주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1위는 일단 하이힐드 액티브. 그래서 자,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얘네들도 분배율은 꽤 많이 주는 형태입니다. 적어도 4%대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2위도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그래서 미국의 하이힐드와 우리나라의 하이힐드는 채권 등급의 차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 등급 자체가 우리나라의 하이힐드라는 것보다는 미국의 하이힐드의 채권의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은 해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회사의 하이힐드 등급, 그러니까
이 투기 등급의 회사채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는 있지만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 그죠? 펀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 한 개가 만약에 파산되게 되면 사실상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들은 생기게 되겠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자산만 이렇게 없어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회사채 중에 투기 등급 회사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얘가 자꾸 안 주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국제 액티브 얘가 자꾸 분배금을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자산운용사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왜 자꾸 배당금을 안 주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확인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자꾸 안 주는지 알고 계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채권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국채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힐드는 조금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이힐드와 미국의 하이힐드는 신용등급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들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는 주식처럼 국채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분배율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형태고요. 투자 등급 회사채의 경우는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다소 조금 높은 편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달 분배율은 썩 매력적이진 않았다. 자, 그리고 수익률은 모두 다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썩 좋지 않은 그런 한 달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채권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 중에 TLT는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 장기 채권 ETF 이름입니다. 마이너스 3.31% 떨어졌는데 반해서 국채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나름 방어를 잘한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국내 채권 정말 인기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조금 다양한 종목들이 상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인기가 너무 없어요. 내용들은 괜찮은데 금융채, 액티브, 중기, 우량, 회사채, 만기 매치 채권 괜찮게 편입되어져 있고요. 분배율 수준도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사실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아마 매수를 잘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국내 채권 조금 빼버렸습니다. 왜냐면 썩 인기가 없습니다. 이거 넣을 거면 차라리 미국 채권을 편입하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인기는 없는데 그래도 분배율은 그래도 적지 않게 주는 편이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융채가 상대적으로 분배율을 많이 주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기가 없다. 그리고 수익률 차트도 생각보다 매력적이진 않다. 그래서 해당 채권을 매수할 거면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국내 10년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슈드입니다. 항상 슈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3, 4% 목적이다 그러면 슈드를 담는 게 낫고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배당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고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슈드의 일부 비중과 고배당의 일부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그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에이스, 2위는 솔, 3위는 타이거, 그 다음에 4위는 솔, H 붙어 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오타겠죠. 얘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배금은 34원, 31원, 32원, 31원 비슷합니다. 분배율 0.3%로 거의 다 비슷하고요. 수익률도 0.09부터 조금씩 차이가 발생되고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환 노출을 해야 되냐, 환 해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둘 다 혼합해야 되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둘 다 혼합하는 형태도 괜찮고요. 나는 하나만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환 노출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미국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내가 샀었을 때보다 팔았을 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분이 좋은 거고요. 내가 샀었을 때보다 팔았을 때 환율이 낮으면 기분이 나쁜 건데 중요한 건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초 자산들의 가격은 폭락하지만 어느 정도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이 약간의 손실을 커버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환 노출이 난 것이고요. 아니다 나는 둘 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차라리 둘 다 섞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슈드는 한 3점 후반대 정도의 분배율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올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지금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재미난 사실은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자산들은 미친 듯이 튀어 올랐는데 슈드는 작년에 배당은 고만고만했지만 주가 상승률도 썩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드가 현재는 약간은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이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슈드는 2.75 올랐는데 우리나라 슈드는 또 왜 이렇게 안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슈드가 미국의 슈드와 비교했었을 때 잘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슈드와 우리나라 슈드의 직전 수익률들을 한 번씩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슈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기초자산, 미국 주식들입니다. 사실 인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죠? 인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미국 S&P 500, 그 다음에 KB스타, S&P 500, H,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500. 자, 얘네들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왜냐면 S&P 500이 3.05, 나스닥이 2.61%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분별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죠? 전체적인 종합순위는 수익률이 높아서 높을 수는 있겠으나 분배율은 썩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네들은 모두 다 성장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1번에 이제 여러 수익률 차트를 보시게 되면 S&P 500이 5.72, 그 다음에 다우존스가 2.45% 정도 올랐는데 얼추 비슷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비슷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가격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참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2그룹입니다. 얘네들은 어떠한 특정 목적들이 있어요. 하나는 배당킹, 하나는 배당 귀족, 그리고 미국 캐시카우입니다. 그래서 배당킹이 아마 25년 이상 배당 꾸준히 준 아이들, 배당 귀족이 15년. 헷갈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50년 이상, 2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준 아이들로 계속적으로 운용되면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름과 달리 배당을 정말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저는 월배당 ETF에 미국 주식은 넣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안 넣어요. 그냥 차라리 슈드나 커버드 콜을 넣지 얘네들은 안 넣고요. 만약에 넣을 거면 차라리 월배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TR 상품들을 찾아다 넣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반적인 그 분기배당 상품들이랑 좀 혼합해서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죠? 월배당 정리하는 거랑 또 분기배당 정리하다 보면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는 한번 고려는 해보겠으나 일단은 월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알려드린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도 운용 잘하면 좋겠는데 배당도 많이 안 주는데 지금 수익률 운용도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쭉 한번 추적은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의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배당을 주는지 여부 등은 한 번쯤은 쭉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차라리 얘를 할 거면 그냥 슈드를 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차트도 5% 정도 올라줬는데 S&P 500이 얘네들은 뭐 사실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는데 배당이라도 조금 많이 주면은 막 이렇게 마음의 위안은 되겠지만 배당도 썩 많이 안 줬다. 그런 한 달을 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초자산이 인컴, 자산 배분. 얘네들은 재밌습니다. 부동의 1위를 빼앗아 온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자, 얘는 테슬라 30% 커버드 콜과 국내 운항채권 70%로 혼합돼서 연 15% 배당을 목표로 운용하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이 무려 70%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재밌는 상품인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상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2위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 솔 액티브. 얘는 자산 배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각각의 기초 자산들 중에 배당 많이 주는 주식형 5개와 그다음에 채권형 5개가 믹스되어져 있는 형태. 그래서 주가 흐름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6에서 한 8% 사이 정도 배당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역시나 장기적인 추이를 한번 쭉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의 경우는 글로벌 멀티 에셋 타겟 인컴 펀드인데요. 얘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인기가 없습니다. 운용 전략은 상당히 괜찮은데 인기가 없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아이들로 혼합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인컴을 만약에 어느 정도 포함한다 그러면 저는 1위보다는 2위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사실상 그렇게 썩 매력적이게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보면 5대5 비중으로 섞여 있고, 주식은 많이 오르더라도 채권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30% 정도는 또 커버드 콜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1개월 수익률 차트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딱히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자, 유력에 저평가된 두 아이를 찾는다, 세 개를 찾는다 그러면 슈드, 그죠? 채권, 그 다음에 리츠입니다. 그죠? 얘네가 유일하게 이제 저평가된 아이들. 그래서 채권과 리츠는 왠지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언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리츠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상품이 하나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KB스타 글로벌 리얼티 인컴. 자, 얘는 맥쿼리 인프라 많은 분들이 이제 IRP 계좌 안에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연금 계좌, 연금 저축에서는 맥쿼리 인프라가 안 되지만 IRP 계좌에서는 맥쿼리 인프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시설 기반 투자하는 펀드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배당 쭉 보니까 그래도 꽤 주는 것 같습니다. 연 6%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리얼티 인컴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되는 리츠 상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츠가 혼합되어져 있는데, 자, 얘네들은 연간 분배율은 4.1 몇 %대, 4.2%대를 아마 추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맥쿼리 인프라와 리얼티 인컴, 그 다음에 리츠의 성장률을 얘네들 편입되어져 있는 그 종목들을 봤더니 연평균 7.33%의 성장을 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아마도 한 10%대의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을 목적으로 운영은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희소식은 리츠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그러한 상품들이 하나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리츠를 이제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리츠 포함해야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맥쿼리 인프라나 리얼티 인컴 쪽에 많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100% 모두 다 5대5로 혼합되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4%대의 안정적인 리츠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체 투자로서 자산 배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1위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우리나라 겁니다. 수익률 2.08, 분배율이 이번 때는 조금 많이 좋네요. 0.96. 그 다음에 전체 종합수익률은 1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도 마찬가지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얘네들은 혼합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미국 리츠, MSCI, 일본 리츠는 배당은 많이 주는데 수익률이 아주 그냥 깡통을 차고 있습니다.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주가 지수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리츠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MSCI나 이런 것들을 조금 편입해 볼까 했는데 신규 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리츠는 얘가 한 번쯤은 포함해서 운용을 한번 해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리츠 1개월 직전 수익률 차트는 여러분들 눈요기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리츠가 분배금은 많이 줬는데 계속적으로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각 자산구 수익률 추이를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이번 달에는 우리나라가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도 괜찮았고요. 커버드 콜도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라인은 얘는 아직 저평가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도 현재는 저평가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리츠도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2023년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배당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 가격이 저평가된 거는 채권 저평가, 리츠 저평가, 그리고 슈드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형태다. 저평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 기초자산의 종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군을 선택합니다. 나는 주식 넣을 건지, 채권 넣을 건지, 자산 배분형 넣을 건지, 리츠 넣을 건지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주식은 국내 주식 넣을 건지, 미국 주식 넣을 건지, 국내 채권 넣을 건지, 미국 채권 넣을 건지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자산을 선택을 하기 전에 투자 비중 먼저.
주식의 몇 프로, 채권의 몇 프로, 자산 배분의 몇 프로, 리츠의 몇 프로. 그래서 통합 100% 만들면 되겠죠. 그 중에 주식의 몇 퍼센트, 만약에 주식의 40%를 선택했고 국내 20, 미국 주식 80%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40 곱하기 20은 8, 40 곱하기 그 다음 80은 32%.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둘이 합이 40%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60%의 채권을 편입하기로 했고 국내 주식의 20, 미국 채권의 80%를 편입한다. 6, 2, 12, 그 다음에 6, 8에 48.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안에 기초 자산들을 선택해서 세부적으로 종목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주식에 만약에 8%인데 내가 두 종목을 선택했다. A, B 종목 선택하면 A 종목의 몇 퍼센트, 4%, B 종목의 4% 하게 되면 전체 8%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거예요. 자산군, 투자 비중, 기초자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종목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비중 결정해 주신 다음에 자, 매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어렵지 않고요.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애들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기초자산을 제가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차원에서는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6%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얘네들을 뭐 해요? 믹스해서 6%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한 개 종목을 가지고 6% 만드는 거랑 10개 종목을 6% 만드는 것의 차이점은 한 개 종목은 하나의 종목의 등락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결정되지만 10개의 종목을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10개의 종목이 혼합한 형태로 가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하나보다는 더 낮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적은 저변동성의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종목 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지 마시고요. 조금 자산군들을 조금 다양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이 아닌데 얘가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3월 기준입니다. 3월 기준으로 45개 중에 현재 거래 가능한 게 42개 정도인가 3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3월 기준으로 2월 기준이겠죠. 2월 기준으로 43개 종목을 한 종목씩 이렇게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2.38% 정도, 그러면 99.96% 정도가 편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해봤더니 2024년 2월 기준으로 월 수익률은 0.81%, 월 분배율은 0.39%, 합계가 현재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배율을 쭉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단순히 저희가 1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대 정도 될까요? 한 4.8%대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 안에다가 몇 개만 빼시면 돼요. 일단 아까 인기 없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미국 주식을 빼버리게 되면 월 분배율 수준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도 빼버리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분배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는 기초자산들을 적당히 혼합하게 되면 가격 변동폭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안정적인 배당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